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작년에 유행했었던 탕후루 가게들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탕후루의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매출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제가 올렸던 탕후루 얼마 남을까 영상에서 계산했었던 주변 탕후루 가게 같은 경우 작년 9월에는 배민 최근 주문수가 배민원 13,000건 플러스 가게 배달 6,000건으로 합산 19,000건이었는데 올해 6월에는 배민원 2,000건 플러스 가게 배달 300건 합해서 2,300건으로 무려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매출이 작년에 비해 마이너스 87% 이상 역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탕후루 열풍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꺾이고 만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사례가 과거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만 카스테라가 그 사례인데요. 두 가지 아이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패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탕후루와 대만 카스테라 창업 이후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보고 창업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음식. 일단 탕후루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으로 작년에 유행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등에 가면 가판대에서 탕후루를 파는 곳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 탕후루 먹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갑자기 탕후루에 대한 유행이 시작되었죠. 대만 카스테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만 여행 붐과 함께 꽃보다 할배 등의 프로그램에서 대만의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조명이 되었고 단수이 지역의 카스테라가 여행 블로그 등을 통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유행을 탄 아이템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의 문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식 메뉴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기간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프랜차이즈화되어 매장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음식들에 대한 성분이나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질리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등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론의 집중 타겟팅에 걸리기 쉬웠고 결국 두 가지 음식 모두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탕후루의 경우 과한 당으로 주 소비층인 청소년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탕후루 업체 대표가 국정감사에까지 증인으로 불려가게 되었고 의사들의 수많은 경고와 여러 언론들의 포화를 맞았습니다. 대만 카스테라 또한 마찬가지로 한창 유행하던 2017년 채널A의 먹거리 엑스파일이 터지면서 전체 대만 카스테라 시장이 폭삭 망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죠. 대만 카스테라를 만들 때 버터 대신 엄청난 양의 식용유를 사용해서 카스테라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가 된 건데 이 방송이 TV에 나가면서 거의 모든 대만 카스테라 집들이 문을 닫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업계에서 항변을 해봤지만 이 당시만 해도 유튜브나 다른 SNS 채널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대형 TV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만 해도 브랜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어 거의 대부분의 대만 카스테라 집이 문을 닫고 말았죠. 이처럼 두 가지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음식이지만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유행을 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낳은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타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았고 유행으로 매출이 늘어난 것인지 음식 자체가 맛있거나 매력이 있어서 매출이 올라간 건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라탕의 경우 마찬가지로 외국 음식으로 똑같이 유행을 타면서 들어왔지만 3년간의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외식 메뉴로 자리를 잡아온 것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마라탕 열풍은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재구매와 우리나라 사람 특유의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성향과 맞아떨어지면서 이제는 어엿한 외식 메뉴로 자리를 잡았죠. 이처럼 너무 갑자기 열풍처럼 유행이 일어나는 아이템의 경우 항상 창업을 하실 때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발적인 가맹점 증가. 이러한 유행 아이템의 특징은 가맹 사업을 하는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창 탕후루가 유행했을 당시 한 업체의 가맹문의 게시판은 밀려드는 가맹문의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일까지 생겼었는데요. 보통 이러한 유행 아이템의 경우 기간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빠르게 지점을 늘려서 가맹점을 늘려 수입을 챙기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가게를 차릴 때 인테리어 수익이나 장비 보급 등으로 얻는 수익들이 크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추후에 장사가 잘 되지 않더라도 본사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왕가탕후루의 창업 비용을 예로 한번 살펴보면 가맹비 1,000만원, 각종 집기 및 인테리어 등 합쳐서 총 금액이 6,8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이니 부가세 포함 금액은 7,535만원이네요. 물대비도 제외이니 거의 8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 오픈 시에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 아이템이 시작될 경우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도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유행 아이템에 뛰어드는 창업자분들이 많다는 소리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2022년 왕가탕후루 지점수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전체 지점수가 전국에 43개밖에 없었는데요. 2023년 8월 전국 가맹점 숫자가 직영점 포함 35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반년 조금 넘는 기간에 300개 이상이 늘어난 건데요.
대만 카스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6년 전에는 대만이나 대왕 이름을 단 카스테라 브랜드는 겨우 4개였는데요. 2016년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브랜드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16개가 되었고, 그중 12개 브랜드가 2016년 단 1년 만에 생긴 브랜드일 정도입니다. 대만 카스테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점은 하루에 1개씩 생길 정도로 빠르게 지점수가 늘어났죠. 지점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을 나눠먹기 해야 되는 숫자가 커진다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가맹점수의 증가는 서로의 상권이 겹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렸습니다. 작년에 한창 핫했던 유튜버가 탕후루 옆 가게에 탕후루 가게를 차린 것도 엄청 말이 많았죠. 결국 오픈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그때 오픈하지 못했던 게 그 유튜버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유행업종의 경우 경쟁점 출현이 쉽고 상권 보호나 거리 제한 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행 아이템의 경우 특히 경쟁점이 들어올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더욱 꼼꼼하게 따져서 탕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나 만들기 쉬운 레시피. 탕후루와 대만 카스테라의 공통점은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탕후루 매장의 경우 거의 주된 업무가 과일 꼭지 따고 손질하고 대나무 꽂이에 과일 꽂기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제대로 며칠만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비슷한 맛의 탕후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탕후루의 경우 과일의 신선함과 퀄리티가 맛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차지하는 만큼 제조 방법이나 설탕물 코팅 같은 경우 얇게 코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레시피의 장점은 가맹 사업에서 창업하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만들기 쉬운 걸 이 돈 주고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탕후루의 가격은 싼 편이 아닙니다. 탕후루 한 꼬치의 가격은 과일별로 다르지만 3,000원 정도로 들어가는 원재료 값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가격을 주고서도 먹었지만, 이제 유행이 끝나고 열풍이 사그러들었을 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탕후루 한 개를 3,000원씩 돈 내고 먹기에는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현재 탕후루 가격 자체의 가격선이 무너져서 한 개당 1,000원에 탕후루를 파는 가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팔아도 어쨌든 남으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거겠죠. 대만 카스테라도 마찬가지로 레시피가 단순했고 카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 비슷한 브랜드들이 동시에 오픈하기 시작했고, 단기간에 희소성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제조 방식도 간단하다 보니 맛도 거의 브랜드마다 비슷해서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맛에 질려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만들기가 쉬운 것은 그만큼 누구나 따라하기 쉽다는 것인데, 이러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탕후루와 대만 카스테라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나 만들기 쉬운 아이템,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식업의 경우는 얼마나 맛이 있고 그 맛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오래된 맛집들의 경우 소스 하나, 양념 하나까지 오랫동안 개발해온 가게만의 비법들이 숨겨져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러한 곳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결국 남이 얼마나 내 것을 따라하기 어렵게 만드냐가 장사가 오래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